코로나19에 감염된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전 먼저 말씀드릴게요. 한국은 사망자가 없으니까 좋아서 하는 말이 아니고 이게 그런 거죠. 일본의 첫 사망자가 나온 이야기를 만약에 한국 상황이었다면 조중동이 어땠을까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사실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이 대처가 이따가 다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코로나19에 대한 대처가 아주 선진국형 굉장히 선진화된 시스템 속에서 지금 중환자 한 명 없이 사망자는 당연히 없는 거고 중증 환자도 없는 상태에서 속속 퇴원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공포 마케팅을 해왔던 조중동과 자유한국당 등이 한국에서 만약에 사망자가 나왔다면 어땠을까 끔찍하다는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일본에 대해서 우호적인 감정. 그래서 지금 21대 총선은 한일전이라고 말하는 게 일본이 얼마나 멍청한 짓 하고 있는지 다 아시잖아요. 지금 크루즈선이네 뭐네 해가지고 오죽했으면은 어제 그 뉴스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교포 아주머니가 그 남편이랑 같이 남편이 일본 사람인 것 같고 부인이 한국 사람 제일 교포인 것 같은데 태극기 들면서 거기서는 이제 일본에서는 그 미소 된장국도 안 주고 근데 한국 영사관에서는 거기에 김치노 줬다는 거야. 우리 거기 한 10명 정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한국 정부 대응 잘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80대 여성분이시니까 사실 뭐 면역력도 많이 네. 떨어졌을 것 같고 근데 돌아가신 건 돌아가신 거지만 이걸 얼마나 호들갑을 떨었을까 생각하면 끔찍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80대 여성이니까 아마 이 코로나19에 관련돼서도 기저질환으로 많이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평소에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서 건강이 취약한 사람들이 독감처럼 와서 이게 폐렴으로 악화돼서 주로 사망하는 경우인데 우리나라 지난번에 시민님이 소개한 것 같은데 역대 전염병 비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스에서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사스가 있었는데 그때 국내 감염자가 3명이고 사망자는 0명. 그다음에 이명박 정권 때 국내 감염자가 74만 명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사망자가 263명. 저는 지나고 나서 이 표를 봤지만 그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죽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까 그 권PD 말씀처럼 사망자가 1명 내지 2명만 나와도 문재인 정부에서 어마어마한 공격이 자행될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으로부터 그리고 자한당으로부터. 이 문제는 이제 일본으로 우리가 한번 가봐야 되는데 저는 일본이 선진국으로서 우려 선진국이었고 재난재해 선진국이었다고 우리가 거기서 배울 게 많다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제가 공무원 시절에 일본 체제를 많이 데려와서 노무현 정부 때 많이 우리나라가 재난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졌던 게 바로 노무현 정부였어요. 그 다음에 MB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도 완전히 이걸 붕괴시켰죠. 그리고 컨트롤타워가 누군지도 헤맸잖아요. 근데 세월호의 대응 능력을 보면 일본 아베를 닮아요. 그러니까 이 세월호가 터졌을 때 이 사건을 생명 중심으로 놓고 빨리 구출 작전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정치적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봅시다. 일본에 후쿠시마 터졌을 때 후쿠시마 사장이 이틀 동안 잠적했죠. 네. 그다음에 지금 보세요. 지금 뭐 미즈기와 대책으로서 이거 다 막을 수 있다. 이게 완전히 남용된 거거든 일본이. 그러니까 까봤더니 또 지금 그 후쿠시마의 대응이나 지금 이 크루즈 대응이 똑같다는 겁니다. 아예 안일하게 생각을 해서 자기들의 의료 능력도 없고 진단 능력도 없고 그다음에 수용 능력도 없는 새끼들이 거기다 대고 완전히 마루타를 만들어버린 게 아닙니까 지금. 마루타 실험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설마 의료 선진국이랑 일본이 한국에 비해서 저렇게 후진적이라는 걸 이번에 알았잖아요. 우리 보세요. 진단키트 가장 먼저 개발했죠. 예. 그 다음에 한 명도 지금 사망자 나오지 않고 완치자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죠. 그 원인은 뭐냐면 일본은 사실상 미즈기와라는 정책 때문에 자기들이 그걸로 극복할 수 있다라는 자만을 했던 것이고요.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한나라당이 붕괴시켜놨던 재난재해 시스템을 보고 난 지 3년 만에 그 효과가 나온 게 뭐냐면 투명하게 공개해버렸잖아요. 병원도 공개해버렸잖아. 이 사람의 다녔던 추적 경로도 다 공개됐습니다. 하는 것도 하나도 숨김이 없이 다 공개하면서 우리 국민이 모두 다 또는 정치권이 모두 다 한나라당 빼고 합심해서 마스크를 쓰고 청소를 하고 지방정부들은 다시 소독을 하면서 극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우리가 재난재해 시스템을 도입을 했지만 실제로 지금의 일본은 우리 한국에 비해서 의료기술도 굉장히 뒤떨어져 있고 재난기술도 이제 붕괴됐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바로 한국 땅이
일본 정치를 배워서 하는 것이 바로 그대로 닮아 있고 그것이 세월호에 투영되어 있고 천안함에 투영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당이 다시 이 나라를 만약에 선거를 잘못해서 다수당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다시 또 안전망이 붕괴될 거다. 끔찍합니다. 지금 일본 사회가 그렇게까지 망가질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정권 뺏기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이게. 이명박이 진짜 노 대통령 만든 모든 것을 다 반대하면서 그 정치가 안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우리나라의 재앙이었고요. 이 ICT 4차 산업혁명을 중국한테 뺏겼던 것도 사실은 이명박 그게 효과잖아요. 제일 억울합니다. 예, 그게 제일 억울해요. 예, 자원 외교 안 하고 4대강 안 파고 그때 배터리 기술에 투자하거나 그저 4차 산업에 투자했더라면 우리는 날랐어요. 지금 그러면 오지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어도 2, 3년 앞설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대통령만 바뀌어도요. 여러 가지 어떤 분위기가 지금 우리나라 5G, 5G의 선두국가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시간이 필요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불안불안해도 저는 3번 연속 정도는 절대 정권 뺏길 일이 없다고 봐요. 국민들 나름 현명해. 그 박근혜 같은 그런 정권 끌어내린 세계사의 거의 전무후무한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화를 낼 수는 있어요. 왜 개혁 못했냐고. 근데 화를 내다가도 아 자유한국당이 있지라는 생각을 하면 나는 이번 총선까지는 자유한국당 심판 선거가 전 될 거라고 일단. 그러니까 저는 그 좋은 정당은 이럴 때 그 문재인 정부를 욕하거나 비난하는 게 아니고 대안을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좀 합시다. 그러면서 이게 국가적인 재난에 대한 대비이기 때문에 우리 협의해서 머리를 맞대서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뭐 이런 틀로 나오면 오히려 국민들의 공감을 좀 얻고 동정표라도 얻을 수 있을 텐데 항상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그렇고 무조건 반대합니다. 이건 자한당도 그렇고 안철수도 그렇고. 네. 자, 근데 어쨌건 지금 일본에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일본은 자존심 많이 구기고 있죠. 처음에 이제 도쿄 올림픽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뭔가 방향성 잘못 잡았는데 가장 나쁜 정부가 뭔지 아세요? 잘못된 방향을 고집스럽게 밀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 선진국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저렇게 하고 있어? 크루즈선에다 가둬놓으면은 계속 자신들의 그 감염자만 늘어나는 상황이고. 그래가지고 WHO에다 말해가지고 저건 일본에서 발생한 환자 아니야라고 또 그 숫자를 기타로 빼버리고 이런 멍청한 짓을 하는 게 진짜 박근혜 때랑 똑같은 거죠. 똑같아요. 닮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중국이 그 코로나19 확진 환자 분류 방식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지. 이 폐렴 기만 있어도 다 환자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하니까 갑자기 확진자가 폭증해가지고 하루 신규 확진자가 14,800명 정도, 사망자가 242명 이렇게 하루에.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공포심의 아주 근본 원인은 중국에서 사망자가 막 발생하면서 대한민국 사회가 그 공포심에 들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를 믿어야 되는 상황인데 중국이 저렇게 죽어가니까 어마어마한 엄청난 질병 전염병으로 봤던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러니까 아주 현대화되어 있는 대량의 시설이 없는 가운데 갑자기 치료를 못 받고 막 노약자들이 막 돌아가시는 상황. 저번에 그 우한 같은 경우는 그 인구가 1,000만이 넘지 않습니까? 1,100만 정도 됐죠.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뭐. 그러니까 이게 기반 시설의 문제이기도 하고 사회 그 투명성과 좀 관련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중국은 그 지방에 있는 관리들을 중앙에서 임명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거기 있는 시민들이나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앙 정부에 내가 얼마나 잘 보이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여기에 대한 정확한 그 통계나 이걸 정확하게 공개하고 보고한 게 아니고 이걸 축소시키다 보니 곰게 만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마 이게 확산된 것 같은데 이런 계기로 그 중국이 그 재난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좀 해야, 왜냐면은 중국이란 곳이 늘 우발적으로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그 식문화도 아직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그래서 중국도 여기에 대해서 개선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좀 지금 공포심을 중국 갖지 젊은이들 않게. 중에 논쟁된 게 지금 잘못 얘기가 되고 있는데 미국은요 자치주의예요. 미국과 같이. 그러니까 모든 행정을 자치주의에 위임된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젊은 층에 대해서 지금 이 논쟁이 바로 우리 황 작가가 얘기한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이 문제를 방기했냐는 책임론에 지금 싸우고 있거든. 미국 젊은이들 난리 났거든요. 문제는 중국 젊은이들이. 중국 젊은이들. 그러니까 지금 후베이성에 있는 미국 젊은이들은 뭐냐면 후베이성의 책임자가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막았다는 겁니다. 중앙정부가.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논쟁이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이 바로 이겁니다. 그 책임 전가를 누구로 할 거냐의 문제가 남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후베이성의 책임자가 TV에 나와서 그냥 깠어요. 시진핑을. 그 정도고 의사 또 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에서 이렇게 많이 사망자가 발생한 건 치료를 안 받아서 사망이 일어난 거예요. 못 받아서? 예, 못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처럼 치료를 받은 사람들 다 살리고 지금 통계를 보면요. 완치자가 더 많아요. 엄청납니다. 완치자 중국. 그 이야기 안 하잖아 지금. 언론은. 완치자가 많은데 사망자가 있는 이유는 아까 황 작가가 얘기한다. 의료시설이 부족해서 치료를 아직 받지 못한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에서는 그 사실이 밝혀지지 않아서 무조건 걸리면 죽는 것 같다. 공포에 떨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나마 좀 알려지고 있더라고요. 오늘 음. 여론조사를 보니까 그렇게 심각한 질병 아니다라는 인식이 계속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일종의 기레기 언론들과의 그렇지. 그러니까 언론이 질본 같은 데서 뭔가 이렇게 발표를 할 때 그 뉘앙스를 물론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좀 확대 해석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보통 이렇게 좀 현명한 생각을 가진 일반 시민들은 그 느낌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마스크는 끼었지만 남대문 시장 가가지고 악수하고 돌아다녀. 네네. 이유가 뭐겠어요? 괜찮다는 표시인데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그런 것들을 빨리 캐치하는 사람들은 이거 공포심에 떨릴 정도는 아니고 이건 사실상 알고 보면 병이 아니다인데 언론의 지금까지 기조가 그거였잖아요. 한국의 숫자가 확진자가 늘고 있다. 중국의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 두 가지만 갖고 계속 공포심을 때렸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문재인 정부가 무능한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게 어디로 영향을 끼쳤냐면 경제가 망가지는 쪽으로 영향을 또 주고 선거에 경제가 나쁘다. 봐라. 어쨌건 간에 문재인 정부 책임이잖아. 요걸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다 보였던 거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어쨌든 저는 자유한국당이 거기까지만 갔다라면 어느 정도 는 이해해요. 근데 중국 혐오까지 조장했단 말입니다. 공당의 대표들이 또는 공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중국인을 막아라 하는 얘기는 그러면 제주도는 하루에 14만씩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제주도에서 발생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중국의 혐오를 조장하면서 이 혐오 뒤에 바로 혐오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회를 경직되게 만들고 공포에 쓰달리게 해서 그래서 자기들이 상대 이득을 취하려는 이런 더러운 정치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당이. 참. 근데 이거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번에 그 이제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해서 거의 국경 폐쇄 정도 아예 못 들어오게 하는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제 방송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중국 대사관이 매일 아침 우리나라 주요 정치인들에 대해서 모니터할 겁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 대표, 자유한국당의 발언에 대해서 아마 중국 외무성에 외교부에 보고를 다 했을 텐데 만약에 자한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사드 이상의 보복을 중국은 아마 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다음에 정권을 절대 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제가 새날 커뮤니티 써드렸는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라고 불리는 것이 8일 미국 여행 계획을 위한 주요 국가에 대한 평가에서 한국을 안전한 나라 레벨인 그러니까 레벨 1 이렇게 레벨 원. 분류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한국 정부의 감염병 대처에 대한 국제 언론의 평가가 매우 높다. 최고 수준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는 언론이 없잖아 지금. 이게 난 제일 억울하고 원통한 거예요. 자, 근데 거기에서 문재인 정부를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될 게 뭐냐면요. 3일 만에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배양해서요. 민간 기업에 제공했다니까요, 국가가. 이거는 전 세계에 없어요. 왜 해준지 아십니까? 민관협이 이 바이러스 퇴치에 대해서 연구하라고 샘플을 준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각종 온갖 연구진들이 돈 벌기 위해서 사실 돈 벌기 위해 제약사들은 돈 버는 거죠. 어떻게 하면 백신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진단시약을 만들어서 이거를 극복하느냐의 문제를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가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큰 사태를 막고 있는 인접국가에서는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죽고 있는데도 지금 이렇게 치료를 완치해서 내려보내고 이렇게 세계에 가장 엄격하다는 CDC의 평가가 1등급이라고 한다면 최고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전염병을 관리, 감독하고 연구하고 이런 맞아요. 기구거든요. 미국 외에 전 세계 센터가 쉬운 4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나라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그 미국 CDC가 봤을 때도 대한민국은 이런 어떤 그 전염병 감시나 통제나 치료에 있어서는 레벨 1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에 그 레벨이 이 5가지 정도로 분류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1레벨부터 5레벨까지. 그렇지. 근데 그 1레벨에 올라가 있는 나라가 10개 나라가 안 됩니다. 그럼요. 세계적으로. 네. 그러니까 더군다나 중국과 가까운 나라잖아요, 대한민국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그 그럼. 왕래도 많고 이런 제일 상황이라서. 많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언론이 없다니까. 이게 문제. 기어 환장하는 겁니다. 정말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그나마 봉준호 감독이 약간 분위기를 좀 바꿔주긴 했어요. 날이면 날마다 뉴스를 들면 아무것도 아닌 뉴스가 수도 없이 떨어져 나오는 거야. 그중에 제일 대표적인 악의적인 뉴스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 등이 잠깐 조금 실수한 걸로 침소 봉대하는 거 그렇죠. 있잖아요. 뭘 놓쳤다. 뭐 이 사람이 뭐 몇백 명을 만나러 돌아다닐 때도 속수무책이었다. 실제로 보면 화 안 나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뭐냐면 이 정도 질병밖에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언론이 사실은 경제 망해라 망해라를 떠들었던 맞아요. 분명히 그 있는 결국은 거죠. 경제입니다. 제가 지금 청와대 앞에서 일주일간 노숙했잖아요. 중국인이 한 명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서비스 경제가 붕괴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중국인들이 지금 돈을 안 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에 와서. 이런 게 결과적으로는 한국 당이나 기성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지표를 낮추려는 속셈이죠. 이 혐오 뒤에는. 그다음에 중국인들 방문 이 바이러스로 현저하게 현 정부의 경제 지표를 떨어뜨리고 그거 봐. 문재인 정부 경제 무능하잖아. 이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이 바이러스를 이용하는 아주 악질적인. 그러니까 국가적 재난 상황일 수 있는 것을 당연히 그렇죠. 선거를 이용해서 막 이용해 먹는 짓. 그러니까 나는 이게 심판받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실제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재난 상황이 있을 때는 여야를 떠나서 초당적으로 그럼. 협력합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때리기만 올인해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중국 눈치 보느라고 해야 될 걸 못한다 프레임이었잖아. 자유한국당이 지금까지. 거기에 충실히 동조했던 언론들 입장에서 보면 언론의 특성이기도 해요. 악의성이 없더라도. 자극적인 뉴스를 때려야 사람들이 보니까. 근데 이건 좀 너무하잖아요.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하는 짓거리는 딱 그런 느낌 아니에요?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죽었다 중국에서,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죽었다 괄호 열고 중국에서, 한국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거기는 저 맨 뒤에 배치하는 그런 그리고 방식이었다니까. 일본 사망해놓고 제일 뒤에 일본 이렇게 하잖아. 한국에서 죽은 줄 알고 눌러보잖아. 아유, 환장하는 겁니다. 저는 뭐 이번 기회에 아베한테 좀 한 소리 하고 싶어요. 능력이 없으면 우리한테 이탁 맡겨라. 예, 진짜 우리가 크루즈 다 진단 키트 갖고 가서 검사해주고 할 테니까 한 사람당 뭐 얼마 주든가. 하여튼 우리 의료 기술을 세계적으로 좀 알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그 대한민국이 이런 정도의 위치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 드린 적 있죠. 봉준호 감독의 아카데미상, 물론 신비님 화를 내시겠지.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인정? 자, 근데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느낌은 희한하게 이런 그 생각지도 못했던 몇 가지 사건이 이렇게 딱 겹치면요. 아, 한국 선진국이란 뉘앙스, 이미지가 있어요. 생각해봐요. 아시아의 조그만 나라가 아니고 하는 것마다 뭔가 되게 스마트하고, 아까 말한 그 5G네, 그렇지. 봉준호 감독의 아카데미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요, 외국인 감독이 어디 아시아 어디 나라나 아프리카 어떤 나라의 감독이 그 상을 받았어. 관심 안 가? 저 정도 나라 되면은 아카데미상을 4개나 휩쓸었어. 작품상, 감독상 포함해가지고. 그러면 사람들 이미지가 문화적으로 저 나라 되게 센 나라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단순하게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 세상의 모든 선진국은 기득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진국이고 니들은 항상 종진국, 개도국이라고 생각하는 이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코로나19를 대응하는 것도 보니까 너무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에 예전에 우리가 한때 잠깐 가졌던 싱가포르 등에 대해 가졌던 뭔가 부러움 같은 거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체계적인 거. 그렇지. 그런 게 어느 날 정착이 딱 되면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진짜 세계적으로 선진국 인정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봉준호가 받았을 때 우리가 뭐 아프리카 어느 국가, 뭐 아시아의 어느 국가가 받으면 그냥 받았구나 하는데, 우리는 이게 좀 결합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그러면 대외적인 이미지가 IT 강국, 그리고 한국의 어머니 깨끗한 나라다. 대한민국 정말 깨끗해졌습니다. 많이. 맞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보여주는 그 국가의 품격 이게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여러 결합돼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국은 꼭 가보고 싶은 나라 이런 이미지가 고양 많이 되어져 있는 거죠. 아주 평가 좋은데요. 근데 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거론되지 않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기생충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는 우리가 당장 3년 4년 전으로 넘어가 보자고. 삼성 의료원을 지키기 위해서 숨겼다가 38명이 죽었잖아요. 그렇지. 이건 정말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개망신당한 거거든요. 그런데 3년도 되지 않아서 이렇게 엄청난 국가로서 이미지를 팔락한 건 아까 우리 말했던 황 작가가 했던 왜 동남아시아 개도국들이 한국을 주목하냐면요. 대통령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래요. 포용 경제.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국주의 방식이나 일본이나 미국주의 방식은 착취하는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제동을 걸게 된 겁니다. 어떤 제동이냐면 이제 국가 간에도 윈윈하자는 겁니다. 투명하게 공정 경쟁하자는 거야. 우리가 기술이 뛰어났다고 해서 니네 국가를 개발도상국을 착취하는 게 아니라 공동 번영, 개도국들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 앞장섰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우리 한국 사회를 지금 수준 높게 보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 한 명 잘 뽑아놨더니 이렇게 수준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단지 3년 전에 가보시죠. 그러니까. 아무리 했잖아. 그러니까. 자, 알겠어요. 그 이야기 있잖아요.